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염려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사법 내란이 또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대표께서 네. 정확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 국정 민생 살피세요. 싸움은 저희가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정확한 역할 분담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번 국감도 이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이 과제를 빼놓고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이게 전제가 돼야지 이게 가능해야 그 다음에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을 지금 진단하고 네. 밀고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보면 내란 잔당이잖아요. 공범이고.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구속을 했어요. 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성재 장관이 더 중한데? 더 중한데? 네. 근데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게 사법부의 문제일까요? 특검의 문제일까요? 저는 사법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건데 거기서 아니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국민들은 엄청 헷갈릴 거예요.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이런 분들 정도면 최상목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분들 정도면 그 당시에 주역들이잖아요. 주역. 그렇죠. 핵심. 네. 근데 누구는 구속이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예. 체포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체포하겠다 그러니까 법적 재판에 나오고 특검에 아니 조사받으러 나오고 네. 이게 뭔가 지금 사법 체계의 어느 대목인가 뭔가 좀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법개혁 아니 아마 이제 뭐 20일쯤에 나온다라고 민주당에서 아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20일에 나온답니까? 네, 이제 꼼꼼하게 지금 자세하게 사법개혁도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도 오늘 대법원 현장 국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하고 있겠죠. 예.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10시쯤 돼서 그 국감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예. 그 법사위원 한 분이 내일은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께 보면은 월요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뭐 90분 동안 의원들이 질의해도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침묵 지키다가 그냥 정회 때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 정말 그 오만함의 극치라고 봅니다. 오만함의 극치다. 예.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대법원장은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네. 관행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든지 새로운 상황에서 바뀔 수 있는 게 관행이에요. 그렇죠.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니. 원칙이 중요하죠. 네. 원칙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놓고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는 게 네.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떤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조희대를 옹호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진행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까? 오히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특히 그냥 평소 같으면 국회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근데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바꾸려고 했어요. 이거는 국민들의 주권을 대법원장이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오만함을 네. 어제 국회에서 그대로 보인 거예요. 대법원장이 뭡니까?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누가 결정합니까? 전체 국가 체계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누가 뽑습니까? 주권자인 시민들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수장이라고 하는 대법원장도 네.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아까 제가 그 윤석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그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네. 대통령 후보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러니까. 나는 대법원장이니까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없다? 증인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네. 이런 오만함이 어디가 있어요? 당장 내려와야 돼요. 대법원장 자기 저는 어.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내려와야 된다. 제가 전에부터 하던 주장인데 이러니까 자꾸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대법원에서 그리고 벌였으니. 우리가 관행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상황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 관행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미 그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대법원장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 대법원장이 어디가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를 파기환송을 통해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는 이런 주권 침탈이에요 사실은. 아, 주권 침탈. 국민 주권 침탈. 아. 그런 경우에도 예. 국회에 나와서 의무에 오히려 얘기하는 거는 밝혀야죠. 왜 그랬는지.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죠. 네. 그게 사법부 수장의 바른 태도죠. 근데 저는 그 법원의 행정처장도 조금 이상했어요. 천대엽 처장이. 네. 예. 이런 어떤 점이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예. 대법원장께 상황이 지금 이전에 관행을 주장하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라도 국민 앞에 말씀을 하고 나가시는 것이 국회에서의 바른 태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 관행을 들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아니 이렇게 대법원장들이 나와서 국회 출석해서 발언한 적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러니까 자꾸 사법개혁과 함께 스스로는 바꾸기 어려운 그런 그 자정 능력이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기이한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를 난장판 만들고 이것을 정쟁의 소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정쟁의 소재로. 정쟁의 소재가 될 게 아니라 당연한 이 국민들의 대표 국회의원들 당연히죠. 앞에서 당연하죠.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안 한 게. 아니 국회의원들 잘못하면 법원 앞에 가서 그렇지. 그 법관 앞에 가서 다 국회의원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출석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누가 그걸 피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법원 앞에 가서 국민의 대표들은 그렇게 하는데 국민의 대표들 대의기관 앞에 와서 대법원장이 뭔데? 네. 주권자들을 완전히 모욕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오만의 극치라니까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란 특검 포함해서 특검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나중에 법원 판단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내란 혐의 같은 경우들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은 뭐 만에 하나 무죄 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파기환송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얘기가 그렇게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하면 법원이 아마 국민들의 지탄 때문에 못 견딜 겁니다. 왜냐하면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그걸 내란이 아니라고 하거나 무죄라고 하면 예. 파기환송해서 다시 또 해봐 이렇게 하면 그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우리들이 중요한 원리를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든 법원이든 그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네.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럼 진짜 뒤집힐 거예요. 그러면 법원 개혁이 사법 개혁이 훨씬 앞당겨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특별재판부,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해야죠. 장치들 저는 해야 꼭 된다. 마련해야 된다. 예. 안 그러면 법원이 이것을 또 뭉개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 이미 대법원장이 그걸 보였잖아요. 직위원 부장판사가 그런 걸 보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박성재 전 장관 영장 기각한 박정호 판사도 있고. 거기도 있고. 예. 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국민 일반의 보편적 상식과 주권자들의 의지에 부합하는 건가. 이걸 냉정하게 성찰해 보지 않으면 지금 검찰이 맡고 있는 이런 이른바 위기를 네. 해체 위기를 재구조화 위기를 법원이라고 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 사법체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기들 것처럼 생각한다? 네. 정말 오만한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동안 검찰이 저질렀던 이른바 사건 조작 특히 정치 사건 조작 뭐 다른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위원회를 꾸려서 이거를 낱낱이 조사해서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부당하게 기소가 됐는가? 네. 이거 기소할 일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조작이 됐는가?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그렇네요. 됐어요. 과거사 진상조사하는 것처럼 이미 그런 법안을 제출해 두었습니다. 진보당 아니 조국혁신당, 네. 사회혁신당 저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해뒀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검찰에 관한 건데 윤석열 정권, 윤석열 검찰이 행했던 그런 법에서부터 벗어난 그러니까 오남용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걸 검토해야 네. 된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국정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운영 주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민생 국정을 챙기는 일이라면 정치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바로 이런 영역을 다시 살피는 일이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네. 이것으로부터 이어져서 지금 재판,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 있는 과제들, 문제들 이거 혁신하는 방안을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지금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요. 입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밖에 없죠.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요. 입법을 통해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과제 국민들이 꼭 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고